어서오세요, 코크님. 네, 안녕하세요. 오,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크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너나이님과 새벽고기님 극 FT 사이에서 벗어나셨네요. 아니에요. 두 분 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오늘은 내 시간이야. 코크님이 진짜 얼마나 진짜 찐 전문가인지 오늘 처음 보신 분들께 일단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그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제가 9년 동안 지금 활동을 해왔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까지 같이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주제 뽑아본 네네. 게 바로 종잣돈 만들기인데요. 게시판에서 1억을 33살 여자가 모았다고 하면 좀 적은가요? 이런 글을 보고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들은 어때요? 삼성 다녔으면 5년 차에 1억이면 적지. 1억 모으는 게 쉬운 일이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33살 싱글에 1억이다. 그러면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왜냐면 1억을 모은다는 건 벌써 연 2천만 원씩만 모아도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싱글이면 월 160만 원을 저금을 해야 돼요. 최소 300만 원은 벌어야 절반의 이상을 저축을, 그것도 5년간 내리해야지만이 만들 수 있는 게 1억이란 말이에요. 제가 통장에 그러면 1억을 모은 적이 있느냐? 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야. 네. 왔다 스쳐간 적은 있죠. 아파트를 매수를 할 때 잔금을 치른다거나, 부자가 되려고 이분도 돈을 모으시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총 그러니까 4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게 일단 돈에 대해서,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단계겠죠. 이거는 뭐 일반 직장인들은 대부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모으는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불리는 단계, 네 번째가 지키는 단계인데, 근데 내가 절약부터 안 되고 내가 종잣돈조차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는 부자로 간다는 거, 돈을 불린다는 거, 이거에 가는 거는 정말 희박하다는 거죠. 그전에는 맞벌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2천만 원 모으는 것도 되게 힘들어 했어요. 그전에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썼어. 먹고 싶네? 오케이. 사고 싶네? 오케이. 이게 뭔가 정수 필터가 없었어요. 이제 목표가 생기면서 한 번씩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게 되더라고요. 모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절약을 한다는 거는 돈을 아끼는 것도 있지만요, 내 시간을 줄이는 것도 있어요. 모으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시간이 멀어지는 거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모으는 단계를 정말 잘 하신 거예요. 정말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 2단계까지는 또 잘 하세요. 이 2단계까지 하신 분들이 이제 지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 모으는데 시간, 에너지, 온갖 그런 노력을 다 쏟아 부어버렸어. 1억 모으는데 5년 걸렸고요. 자, 그럼 또 1억을 모으려면 또 5년이 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억 모으는데 15년이 걸린다고 생각해봐. 그 15년이라는 시간을 그걸 또 해나가야 한다는 게 어렵죠. 1억이라는 돈을 모았을 때 이걸 좀 더 빠르게 불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불리는 단계 첫 번째는 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토익 점수를 올리고, 뭐 승진 시험을 준비를 하고, 이거랑 약간 별개야.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거다? 그럼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거지?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잘하지? 이런 걸 좀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건지, 주식을 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할 수도 있고, 돈과 이 실력이 같이 겸업이 돼서 해나갈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돈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서 이상한 데다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어때요? 누군가를 찾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모은 내 돈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만큼 소중히 여겨서 이걸 좀 불려줬으면 좋겠어. 왜? 그들은 전문가니까. 전문가니까 당연히 나보다 잘하겠지. 저희 구해줘월부 사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은 정말 애쓰고 정말 아끼고 모았는데, 정말 어디 뭐 분양 전화 받아가, 분양 오피스 전화 받고, 분양 상가 전화 받고, 근데 그런 걸로 돈을 다 날리거든요. 절대 나보다 내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절대 없어요. 내 돈 내가 지켜야 돼요. 맡기는 거는 모을 때만 맡겨야 돼. 본인이 또 별도로 시간과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나 이렇게 여지껏 힘들게 모았는데 또 공부까지 하라고? 그럼 더 힘든 거 아니야, 그거는?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모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풀어줘도 돼요. 그 모으는 에너지나 시간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빼와. 그거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불릴 것인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거기에 좀 더 방법을 찾고, 여기에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도 또 하나 있어. 만나는 사람들 중요해요. 내 친구들 다 명품 좋아해. 만날 때마다 명품 가져와. 그 안에서 내가 모으는 게 쉽겠냐고. 만나는 사람들을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물론 이제 한꺼번에 바꾸기 어렵지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모아야 되겠다. 그럼 뭐 짠테크나 이런 카페 같은 데 가입을 해서, 거기서는 아끼는 게 우상이거든.
제가 어떻게 해서 아꼈어요. 와, 대단해요. 내가 목표를 가졌으면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나 사람들을 만나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코크님은 처음부터 돈을 잘 모으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투자를 하기 전에는 1억을 모으기 전에 다 썼어요. 거의 다 썼죠. 저축률이 높지도 않았고 저도 뭐 카드로 쓰던 시절이 있었고요. 뭐 리볼빙 뭐 이런 거 썼던 시절이 있어요. 되게 이른 시기에 돈을 벌다 보니까 그동안 못 썼던 한을 풀려고 제가 여러분 모르시겠죠? 닉스 바지 모르죠? 닉스 모르실 거예요. 브랜드 되게 비싼 브랜드였습니다. 지금 없어졌는데 그게 저한테는 자존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쇼핑센터에 가서 점원들이 나한테 이렇게 막 환대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그때 당시에는 내 자존감을 채워주는 거였는데 이게 쓰는 건 확실히 더 쓰면 써야지만 그 만족감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물건으로 하는 거는 닥스 가방 하나 있어도 너무 좋았어. 근데 이제 닥스 이제 또 맨날 보니까 물론 닥스 좋습니다. 네.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야. 뭔가 좀 특별한 거 루이비통을 산다던가 이러면 또 이제 그 습관에 만족을 하지만 또 이게 또 더 큰 걸 바라게 되거든요. 제가 그때 카드로 쓰고 하면서 이거 갚는데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막 독촉 전화도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 내가 쓴 시간과 돈은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복수를 하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내가 진짜 인생 정말 나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책임을 지자라고 해서 투잡을 뛰었죠. 뭐 횟집에서 알바도 하고 갈비탕집, 뭐 감자탕집 이런 식당에서 알바를 하면서 거의 뭐 퇴근 후 12시까지 하면서 그 돈을 갚아 나갔죠.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 그 횟집 사장님이 직장을 다닌 20대의 젊은 처자가 직장 끝나고 와가지고 이렇게 투잡까지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보고는 저한테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대는 정말 뭐가 되더라도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안 될 수가 있겠어? 속도 모르고. 카드비 갚느라고 지금. 저는 싱글인데 아까 사람들을 잘 만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를 가는데 우리 팀 다른 사람들 다 스벅 커피 한 잔씩 마시는데 나만 동상맞게 물 한 잔 마실 수도 없고 그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테이크아웃 하는데 왜 스벅을 먹어? 그 맛이 더 맛있어? 더 맛있을 수 있지. 맛있을 수 있지. 뽀대값도 있고. 맞아. 그럼 지나가는 스벅 들고 다니는 사람 보면 멋있다 이래 지금? 안 그러잖아. 메가커피 들고 가면 뭐야 이래? 누가 들고 있느냐가 중요해. 맞아. 기준이 있어. 기준이 있어. 스타벅스나 할리스나 이런 데는요 매장에 공간을 활용하려고 할 때 이런 얘기 하시겠죠. 뭐 그거 커피값 줄여서 얼마나 되겠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치고 돈 있는지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 치고 부자인 분 없었고요. 그렇게 말하는 분 치고 자산이 있는 분을 별로 못 봤습니다. 이 푼돈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푼돈이 종잣돈이 된다는 거, 씨앗돈이 된다는 거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막 지름신이 강림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막 막으세요? 아니 한번 해봐. 횟집에서 알바도 하고 갈비탕집, 뭐 감자탕집.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선지출 후성환. 여행을 먼저 다녀와서 그 다음에 갚아 나가는 거. 차를 먼저 사서 그 다음 갚아 나가는 거. 뭐 내가 나중에 차를 사기 위해서 정말 3년 동안 열심히 모으겠다 하면은 실제로 3년 모으고 차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 기간이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다 써버리기 좀 아까운 느낌? 근데 코크님 제가 미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가 망설여지는 게 이게 결혼을 집이 10억이 넘어가고 생활비만 해도 지금 같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혼자 살지. 일단 저 결혼할 때 돈이 없었고요. 빚을 열심히 갚았어. 그래갖고 제로를 만들어놨어. 그게 저는 혼수였어요. 말해놓으니까 좀 되게 미안하네요, 신하한테. 5천만 원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시댁에서 조금 좀 보태주셔가지고 처음 이제 딱 5천만 원으로 이제 딱 시작을 하게 됐고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 전세로 시작을 했었죠. 저는 중요한 게 결혼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경제적인 부분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먼저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내가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책임감이 좀 없어. 내가 너무 좋아. 내가 그냥 나 혼자만으로도 너무 좋고 난 여전히 난 좀 자유롭게 살고 싶고 결혼해서도 그러면 좀 결혼하지 마. 괜히 남의 귀한 자식 데려와가지고 고생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런 걸 좀 해 나가시더라고. 주변을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은 내가 빚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소비 패턴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벌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는 줄어들고 맞벌이는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결혼을 생각하면은 더 집에 대한 생각, 부동산에 대한 생각, 이거를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일단 집을 알아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고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입이 있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 아끼고 절약을 해 나가면서 불리는 단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돈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 돈 때문에 한다, 당연히 이해는 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저도 열심히 탐구 한번 해보려고 주식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프 보면 눈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세월에 돈 모아서 서울에 10억짜리 집을 사요. 지금 1억도 안 모였는데. 내가 포기한다고 돈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포기하면 뭐 내 노후나 이런 거 뭐 알아서 생기나? 결과적으로 뭘 해야 되거든요. 저도 주식을 해봤고요. 펀드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주식은 언제든 팔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걸 언제든 확인할 수가 있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투자라는 게 뭐냐면 확률 게임이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넣었을 때 좀 더 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에 내 돈을 넣는 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 내 집 마련, 갈아타기 뭐 이런 걸로 해서 자산을 불린 거는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래도 부동산이 낮을 수 있겠다. 상장 폐지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물 자산이니까 휴지가 되진 않죠. 정 안 되면 뭐 내가 들어가 살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런 건 있어요. 무거워요.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뭐 100만 원도 할 수도 있고 1000만 원도 할 수도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무겁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부동산 1000만 원짜리 산다고는 좀 어렵죠. 하지만 또 이제 수익률적인 부분을 본다면 주식으로 예를 들어서 100% 수익을 내는 게 쉽나요? 어렵죠. 경험 없죠. 100% 낸 적 없죠. 100%가 뭐야? 100%가 뭐야? 운이 좋고 잘해서 100% 수익을 냈어. 1000만 원, 원금 1000만 원에 100% 냈을 건 얼마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죠. 자, 근데 부동산에서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벌기는 좀 더 수월할 수 있죠. 왜냐면 레버리지를 일으키니까. 하지만 단 수익률은 높지만 그 레버리지로 인해서 더 오히려 리스크가,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사전에 공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전에 이걸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주식으로나 이런 거 투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50% 수익 나서 50만 원을 땄어. 그 50% 내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50만 원 쓰는 건 되게 쉽거든요. 50만 원 내가 안 쓰면 50% 수익률이 나는 거야. 근데 꼭 우리는 이거를 이런 것 같아. 돈을 넣어서 뭔가 투자로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결과를 얻고 싶어요. 내가 이번에 주식 넣었는데 50% 났잖아.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나 아니면 내 통장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50만 원은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50만 원 써버리고 여기서 50% 수익 나면 뭐하냐고. 어차피 똔똔인데. 커뮤니티에서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직장 생활 20년 동안 1억을 겨우 모았는데 지금 돈이 이걸로만 부족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또 끌어 써가지고 투자를 계속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냥 좀 기다렸다가 다음에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매년 투자를 했거든요. 투자금이 1억이 넘었냐? 1억이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억으로 투자를 할 수 없진 않죠. 이런 거죠. 서울을 하려면 없지, 당연히. 제가 한 3천만 원 있다? 그럼 3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자, 근데 3천만 원 투자하려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죠. 투자로 돈을 벌려면은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방을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 상품에 대해서는 한정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안에서 정말 또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지방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역세권 아파트를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지방은 또 그렇지 않아요. 부산이나 이런 경우는 의미가 있지만 그 외에 대전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하나밖에 없고 거기에 거주민들은 지하철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서울에서 알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지방에서 투자를 한다? 그럼 당연히 어렵죠. 여기다가 만약에 마통으로 투자를 해도 되느냐? 당연히 안 되죠. 저도 마통을 뚫어놨어요. 근데 언제 쓰냐면 역전세가 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돈을 활용해서 돈을 내어준다거나 전세가 맞춰지질 않아가지고 내가 산 매수 가격이 다 필요한 그때 이제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잠깐 쓰고 다시 넣어놓을 용도예요.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은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희망회로를 먼저 돌리거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실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단 투자금을 맞추기 위해서 마통을 땡겨 쓰는 거잖아요. 저희와 다른 점이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안 됐을 경우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쫙쫙 올라줘야 되는데
중간에 미끄러져. 그럴 수 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지금 이렇게 팍 꺾일 줄 누가 알았어, 솔직히. 중간에 등락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내가 떨어졌을 때 이걸 내가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자 부담되는 건 똑같지만 내가 자산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도 계속 돈을 붓고 있으니까 여유가 없죠. 조급해지죠. 그러면서 또 잘못된 판단으로 팔아버리고 내리면 팔고 오르면 사고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시골 같은 수도권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출퇴근을 하는데 1시간 반이 걸리신대요. 구축을 24평을 알아보셨대요. 풀로 대출을 땡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대출을 거의 3억 6천 이상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외벌이가 아니라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400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특히 30대 대부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5시간 후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바로 알고 싶다, 5시간 너무 길다,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따 만나요. There was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d notice too.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 And damn,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A first time, a first date. You're so fine, I'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